지금 이 분야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바이오는 현재 경기 사이클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기술이 바뀌어도 질병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필수 산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바이오는 단순한 치료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기술, 신약을 10분의 1 속도로 만드는 플랫폼,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차세대 치료 방식까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죠. 규제도 완화되고 임상기간 단축 기술도 등장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 경쟁을 벌일 정도로 돈이 몰리는 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섹터는 단 한 번의 데이터, 단 한 번의 계약만으로 주가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큰 산업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시장은 지금 변동성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바이오는 그 속에서도 조용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미친 듯한 상승세 예상됩니다. 다른 거 뒤쳐두고 오늘 영상 두 눈 뜨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고 시청 끝까지 해주셔야 수익도 잘 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약간 숨 고르기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 쪽하고 제약 지수가 슬금슬금 앞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은 주요 제약 바이오 구성된 헬스케어 지수가요. 이달 수익률 1위 그리고 KRX 300 헬스케어도 2위를 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동기간 반도체 지수는 거의 제자리 혹은 소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다음 주도주는 바이오가 아니냐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이 왜 다시 부상을 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섹터의 구조적인 장점이 뭔지 제가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려볼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실제 환자 삶을 바꾸는 신약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내 한 회사의 뇌전증 신약이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뇌전증 학회에서 무려 10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좀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청소년, 성인 환자, 실제 사용 데이터, 약물 농도 분석,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쌓아서 이렇게 공개를 좀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적응증 확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분 발작 위주였다면요. 이제는 전신 발작, 청소년층 임상 데이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이 약을 쓸 수 있는 환자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형 확대, 편의성 개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제라고 하죠. 알약 형태인데 이 알약만 있었는데 경구 현타객 제형 임상 결과까지 나와서 식사와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하고요. 생체 이용률에도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어린 환자나 알약 삼키기 힘든 환자들한테도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좀 되고 있다라는 그 해석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은 이미 미국에서 처방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성장이나 영업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 K 신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신약이 논문 한두 개의 수준이 아니고요. 학회에서 대규모 연구 발표, 전신 발작, 청소년, 실제 사용 데이터, 새 제형까지 계속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실제 매출하고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게 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바이오는 이제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환자 치료랑 매출 성장이 동시에 보이기 좀 시작했다라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기술 그 자체가 수출되는 시대라는 건데, 자, 한 국내 향체 약물 접합제 기업은요,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하고 연달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기업 가치가 크게 뛰었거든요.
이 기업 사례를 일반화해서 보면요. 구조가 이래요. 향체가 있고 링커, 페이로드 조합을 최적화해서 기존 ADC보다 독성은 줄이고 항암 효과는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암에서 기존 글로벌 대비 더 나은 반응을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경쟁약을 대체하거나 그 다음 라인에서 쓸 수 있는 후보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그 결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링커, 페이로드 같은 플랫폼 자체도 라이선스 아웃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신약 후보 한 개를 통으로 이렇게 파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 기술 조각을 여러 번 회사에 파는 구조로 좀 진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면은 여러 번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섹터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죠. 세 번째 포인트는 말이 아니라 수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성장인데요. 먼저 국내 한 신약 기업은요. 미국에서 팔리는 뇌전증 치료제 매출만으로도 연 매출 수천억 그리고 영업 이익률 30% 이상의 추정이 좀 될 만큼 수출이 실적이 핵심 축이 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회사 얘기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보건산업 전체 수출 데이터에서도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기준 보건산업 수출이 그러니까 65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 10.2% 증가를 했는데요. 이 중 의약품의 증가분이 상당 부분에 끌어올렸다라는 통계가 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의약품 수입을 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은 16위 수준이었거든요. 2025년 들어서 월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위권을 진입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전체 의약품 수입액은 줄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한국 비중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수입을 줄이는데 그 와중에 한국산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K바이오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미국 시장 안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는 중이라는 거겠죠. 네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정책 시장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포럼, 그러니까 사업 개발 전략 모임에서 요즘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공급망 내재화, 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효율 개선, 그리고 빅파마의 뭐 라이선스 아웃 확대.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약가 인하, 뭐 제약사 악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한국 바이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는 약간 압박을 받으니까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기술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중국 간의 공급망 갈등으로 한국, 유럽, 일본 같은 국가의 CDMO, 원료 의약품, 기술 수출 기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C, 이중항체, BBB 셔틀, 뭐 희귀질환 치료제 다양하게 고난도 기술을 가진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유럽 빅파마하고 수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연달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딜이 나오면 계약금 그리고 마일스톤, 로열티까지 장기간 캐시플로우가 잡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반도체가 잠깐 쉬는 사이에 시장에 돈이 흘러갈 다음 테마로 바이오가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거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바이오 종목이 지금 부각되는 이유하고 장점을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실제 환자를 살리는 신약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뇌전증, 희귀질환, 암 여러 가지 중에서 글로벌 학회, 임상 데이터, 적응증 확장, 그리고 제형 확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효과가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약들이 등장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이 통째로 수출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말을 하자면 ADC, 이중항체, BBB 셔틀 같은 플랫폼 기술들이 빅파마의 라이선스 아웃이 되면서 기술이 곧 수출품이 되는 구조로 좀 형성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확인되는 성장이 있고요. 미국에서 매출이 폭발하는 뭐 K 신약들, 그리고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 순위 상승이 있고, 뭐 보건 산업 전체의 수출 증가 속에서 의약품이 핵심 기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환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미국의 약가 압박, 그리고 빅파마가 외부 기술에 더 목매는 구조가 되고 있고, 뭐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한국 같은 제3축 국가들의 기회 확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섹터 전체로 자금이 이동하는 초입 구간이 가장 크고, KRX 헬스케어 지수의 수익률이 여러 테마 지수 중에서 뭐 1,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차기 주도주는 바이오라는 말이 실제로 데이터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팩트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지금 바이오 섹터에 들어오는 돈들은요, 단순히 뭐 꿈하고 뭐 희망, 뭐 요런 쪽에 베팅하는 돈이 아니고, 뭐 확인된 임상 데이터, 그리고 미국 처방량, 매출 성장,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하고 로열티, 그리고 수출 통계하고 글로벌 정책 변화, 이 네 가지를 보고 움직이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임상 규제 리스크가 항상 따라 붙지만, 섹터 전체의 관점에서 왜 바이오가 다시 부상하는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어느 정도 그림은 좀 잡히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공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중요 공지사항 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타임스가 원래는 조용히 뒤에서 채널 통해 많은 정보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채널에 있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요청에 따라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수년간 같이 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무료로 도움을 좀 드렸다시피 장 중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영상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짜배기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요, 영상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이라고 양식 신청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구독자 전용 정보방 무료 이벤트 설문 안내 작성하는 부분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셨으면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함 입력칸에다가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나는 정보만 받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주도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거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나는 그냥 전부 다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중복 선택으로 둘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 입력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010-1234-1234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되었는지 두 번, 세 번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저희 타임스에게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하단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면 다양하게 종목 올라오고 있고요.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알짜배기 도움 받으셔서 꼭 계좌 우상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주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신약 개발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네, SK 바이오팜의 장점만 빠르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의 가장 큰 강점은요. 글로벌에서 이미 팔리는 신약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이 되겠죠. 뇌전증 신약 에스코프리는 미국에서 출시 이후에 꾸준히 처방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장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오 회사 대부분은 아직 임상 단계지만 SK 바이오팜은 실제 매출하고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K 신약을 가진 몇 안 되는 회사이기도 하죠. 두 번째 장점은 적응증 확장하고 임상 데이터 강화적인 부분인데 최근 공개된 세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기존 부분 발작뿐만 아니라 전신 발작, 뭐 청소년 환자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층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파이프라인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의 장점은 제형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제, 그러니까 알약 외에도 경구, 현타객, 그리고 새로운 제형 임상까지 성과가 나오면서 어린 환자, 그리고 고령 환자까지 포섭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확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SK 바이오팜은 기존 신약의 매출에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후속 파이프라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R&D 그리고 실적 두 축을 동시에 가진 드문 구조의 바이오 회사죠.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이고요. 자, 우선 시간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흐름이 이쁘게 나와주고 있네요. 자, 중요한 시점이었던 여기 11월 7일 부근 보이시죠? 자, 요 자리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구조였다면 여기 11월 5일 강한 상승 빔이 나와주고 중요 라인 이탈 이후에 추세가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 그리고 여기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일봉을 잠깐 볼 건데요. 자, 추세는 아직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자 13만 2,900원 이후에 종가 12만 8,100원인데 여기 보시면 딱 11선 부근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충분하게 상승 힘 남아 있습니다. 요거 약 조정 나오더라도 진입을 12만 원 중반대로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만 원 부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종목은요. 인투셀이라는 종목인데 그 인투셀의 핵심 가치는 플랫폼 기술을 파는 회사라는 점이 되겠죠. 자, 이 기업은 자체 ADC 플랫폼인 오너클린이라고 해서 기술의 중심으로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을 겨냥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 ADC 치료제들이 겪는 독성하고 안정성 문제를 개선을 했다라는 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링커 안정성, 뭐 페이로드 선택성, 뭐 종양 선택적 방출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적 차별점을 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약물 후보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ADC 약물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기술 확장성입니다. 자, ADC 플랫폼은 하나 개발해 두면 여러 항암 신약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공동 개발, 마일스톤, 그다음에 로열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죠. 이건 파이프라인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뽑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링 가능성인데, 자,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ADC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분위기죠. 자,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ADC 플랫폼 기업은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투셀은 기술 자체가 플랫폼형이다 보니까 잠재 파트너 수가 훨씬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인투셀은 ADC 플랫폼 기술 그리고 무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랑 가능성 이 세 가지 기반으로 성장 여력을 가진 기업이죠. 자, 그러면은 인투셀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셀이고요. 제가 인투셀을 두 번째로 언급해 드렸던 이유가 자, 지금 인투셀 일봉인데요. 자, 오늘자로 많이 빠졌어요. 자, 종가 54,000원 부근인데요. 자, 일봉 기준으로 최고가 찍고 딱 보면 더블탑이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두고 봤을 때 하락 시점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51,000원 부근이 이탈이 안 된다 가정하면은 더블탑 패턴보다는 플래그 패턴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플래그는 이렇게 상승 이후 그다음에 하락 그리고 상승했던 B 여기 지점이 고점보다 아래였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래그 패턴인데 이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웨지 패턴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주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51,0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자리가 지켜졌을 때 플래그 패턴이냐 웨지 패턴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둘 중 하나 패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최고가 갱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진입을 52,000원에서 54,000원 부근에서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7만원 초중반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에서 가장 주목받는 ADC 향체 약물 접합제 전문 기업 중에 하나이죠. 자, 첫 번째 장점은 세계적 수준의 ADC 원천 기술력인데, 자, 이 기업은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은 글로벌 빅파마가 실제 임상에 적용할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여러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논문 수준이 아니고 실제 임상 시장에 들어간 수준이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장점은 대형 기술 이전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 중에서도 수천억 원대 규모의 여러 번에 성사시킨 기업은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글로벌이 인정하는 반복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빅파마에게는 한 번 팔린 기술은 추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확장성하고 임상 단계 진입 속도인데, 자,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은요, 뭐 향체, 그다음에 링커, 페이로드 이 조합하는 플랫폼 구조다 보니까 종양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암종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즉 향후에 하나의 성공 여러 암종으로 수익 확대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DC 시장 자체가 글로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기업은 시장의 성장 속도를 그대로 탄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이 기업은 기술력, 그리고 임상, 그 다음에 애로, 그 다음에 확장성, 이 네 박자를 모두 갖춘 국내 대표 ADC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어제 다뤘던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매번 말씀을 좀 드리다시피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종목이랑 좀 다르게 해당 섹터의 대표로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을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00이면 100 제가 다 맞을 순 없지만 그래도 여지껏 공유해드렸던 히든 종목 수익률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종목하고 장중에 그리고 장전에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운영하고 있는 저희 채널 입장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댓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